24강입니다. 사회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단에서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집단에서의 정체감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적 정체감.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 개인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 개인적 정체감을 상실하고 새로운 정체감, 즉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집단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클수록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기 개념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집단의 일원임을 더 내세우게 됩니다. 개인적 정체감을 지닐 경우 자신과 타인으로 범주화되지만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되면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합니다. 집단에서의 행동은 사회적 정체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집단 내 행동은 개인의 정체감을 토대로 한 개인 간 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탈개인화를 보겠습니다. 집단 속에서 행동할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시위, 군중의 과격한 행동, 경기장에서의 폭력적 행동 등이 있죠. 이처럼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적 정체감과 책임감을 상실하여 집단 회기에 민감해지는 현상을 탈개인화라고 합니다. 탈개인화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익명성이 요구되죠.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개인적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며 이에 구성원들은 당시 상황의 순간적 단성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요. 복면을 쓴 프로레슬러가 더 잔인하고 반칙을 많이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죠. 집단에서의 수행을 보면 사회적 촉진을 먼저 보면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이 존재할 때 개인의 수행이 더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타인의 존재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서는 잘했던 연주를 연주에서는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쉽거나 잘 학습된 과제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촉진시킵니다. 반면 어렵거나 잘 학습되지 않은 과제에서는 타인이 존재하면 수행이 떨어지죠. 사회적 촉진의 원인은 제존크에 의한 충동 이론이 있는데 타인이 존재하면 개인의 충동 수준이 증가하며 충동이 증가하면 우세 반응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타인이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할 거라는 평가 우려설이 있고요. 타인의 존재가 주의 분산을 일으켜 충동을 증가시킨다는 주의 분산 갈등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대비함으로 인해 충동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본드 1982년에 주장이 있는데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 욕구가 사회적 촉진을 일으킨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태만을 보겠습니다.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으로 일할 때 노력을 절감해서 개인당 수행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태만은 개인별 수행이 확인 불가능한 과제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태만은 과제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과제에 비해 복잡한 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감을 불러일으켜 덜 태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 응집성이 크거나 우수한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는 조건에서도 태만은 감소됩니다.
경쟁과 협동을 보겠습니다. 집단 내의 보상 구조와 죄수의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가 있는데, 집단 내의 보상 구조를 보면 경쟁적 보상 구조, 협동적 보상 구조, 혼합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경쟁적 보상 구조는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즉 쌍방의 손익을 모두 더하면 0이 된다고 해서 합영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협동적 보상 구조는 쌍방의 보상이 정적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성공 또는 실패하는 상황을 말하죠. 예를 들어 농구팀의 경기 등을 말하는 거죠. 혼합 보상 구조를 보면 협동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보면 두 명의 죄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각자 1년형,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집행유예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15년형, 또는 둘 다 자백하면 각자 10년형. 일대. 재밌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각자 1년형, 또는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집행유예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15년형, 또는 둘 다 자백하면 각자 10년형. 그리고 협동과 경쟁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경쟁이 더 빈번하게 되는 원인은 상대가 과연 협동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딜레마를 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집단 전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거리가 오염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기요금 누진세 등이 있습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보겠습니다. 집단 의사결정,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가 있는데요. 집단 극화를 먼저 보면 집단토의 이후의 반응 평균은 토의 이전의 반응 평균과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화되는 현상입니다. 집단 상호작용이 더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또 집단 토의 이후의 변화 방향은 토의 전 집단 성향이 모험적이면 토의 후 더욱 모험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토의 전 성향이 보수적이면 토의 후에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집단 극화 현상은 집단 토의가 없이 타인들의 의견을 단순히 알기만 해도 일어나며 동서양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 걸쳐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성이 큰 현상입니다. 집단 극화의 원인을 보면 집단 토의 과정에서 집단의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이 설득적으로 지각되는 것이죠. 사회 비교를 통한 자기 과시의 산물로 자신을 호의적으로 나타내려는 자기 과시 욕구로 토의 후에 집단의 평균보다 약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체감에 있어서 집단 토의는 내 집단 인식을 갖게 하며 내 집단에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사고를 보면
응집성이 높은 집단에서 초래될 수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보게 됩니다. 집단 사고의 원인은 집단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집단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경우, 집단 내에서도 대안들을 심사숙고하고 절차가 미비한 경우입니다. 리더가 지시적이며 리더가 제시한 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을 찾을 가망이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내 집단을 과대평가하고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며 집단 내의 획일성을 추구하는 압력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집단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권장하고 리더 자신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가 자신의 선호를 밝힐 경우는 최후에 표명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다른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때때로 참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토의한 후 함께 모여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